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정수입니다. 올해 64시죠. 2024년 4월 11일 목요일 오후 3시. 저는 평소처럼 동네 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대전 서구의 작은 공원이었어요. 이곳은 제게 특별한 장소였습니다. 40년 지기 친구들과 매주 목요일마다 만나는 곳이었으니까요. 우체국장으로 35년을 일하고 퇴직한 뒤 이 목요일 모임이 제 삶의 전부였습니다. 아내를 잃은 지 7년. 딸아이는 미국에서 살고 있고 혼자 사는 집은 너무 조용했죠. 그래서 이 친구들과의 시간이 더 소중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가장 먼저 도착한 건 장호성이었습니다. 66살, 우리 중 최고령이죠. 전직 공무원 출신으로 항상 의젓하고 믿음직스러워 보였어요. 정수야, 왔냐? 오늘 날씨 죽이는데? 호성이는 언제나처럼 밝게 웃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죠. 저는 원래 말이 별로 없는 편이었거든요. 곧이어 김재혁이 도착했습니다. 63. 건설회사 과장 출신이었는데 6년 전 사업에 손을 댔다가 크게 망했어요. 지금은 빚만 2억이 넘는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재혁이는 겉으로 내색하지 않았어요. 항상 여유 있는 척했죠. 야, 정수야. 오늘도 바둑 한 판 두자. 재혁이가 바둑판을 펼치며 말했습니다. 최동욱이 도착했을 땐 3시 10분쯤이었을 거예요. 65. 은행원 출신으로 머리 회전이 정말 빨랐습니다. 말재주도 좋았고요. 사람을 설득하는데 천재였죠. 어이, 늦어서 미안. 은행 좀 들렀다 왔어. 동욱이는 언제나 무언가에 바빴습니다. 주식도 하고 부동산도 알아보고 노후를 위해 투자에 열심이었던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송민재가 왔습니다. 62, 우리 중 막내죠. 전직 교사였고 겉으로는 가장 순박해 보였어요. 항상 웃는 얼굴이었고 말도 부드러웠습니다. 형님들, 기다리셨죠? 제가 좀 늦었네요. 민재는 항상 형님, 형님하며 저희를 대했어요. 그게 참 보기 좋았습니다. 이렇게 5명이 모였습니다. 우리는 바둑을 두고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나눴어요. 정치 얘기도 하고 자식 자랑도 하고 건강 이야기도 했죠. 평범한 노인들의 오후였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민재가 시계를 보며 말했습니다. 벌써 사시네요. 로또 판매점 가야 하는 거 아닌가요? 아, 맞습니다. 로또. 우리의 목요일 의식이었죠. 사실 이 로또 구매는 6년 전부터 시작됐습니다. 재혁이가 사업에 실패한 직후였어요. 그때 재혁이가 말했죠. 야, 우리 로또나 사자. 인생 한 방이 필요해. 처음엔 장난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습관이 됐고 어느새 6년째 이어지고 있었어요. 매주 목요일 5명이 각자 로또 한 장씩. 1등은커녕 5등도 당첨된 적 없었지만 그게 재미였습니다. 우리는 판매점으로 향했어요. 걸어가는 길에 동욱이가 물었습니다. 근데 말이야, 만약 우리 중에 누가 진짜 1등 되면 어떡하지? 호성이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당연히 나눴어야지. 우린 40년 친구잖아. 민재도 맞장구 쳤어요. 맞아요. 친구끼리 당연한 거죠. 안 그래요, 정수 형? 저는 그냥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솔직히 1등 당첨 같은 건 상상도 안 됐거든요. 6년 동안 한 번도 안 된 게 갑자기 될 리 없잖아요. 판매점 앞에 도착했을 때였습니다. 재혁이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 주까지. 재혁이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전화를 끊은 뒤 그는 한숨을 쉬었어요. 호성이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채권자냐?
재혁이가 힘없이 고개를 끄덕였죠. 이번 주 안에 3천 못 갚으면 집 넘어간대. 마누라가 매일 울어. 순간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저는 재혁이를 바라봤어요. 그의 어깨가 축 처져 있었습니다. 평소 여유 있는 척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죠. 저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40년 친구가 저런 고통을 겪고 있다니. 하지만 저도 어쩔 수 없었어요. 저도 퇴직 후 연금으로 겨우 살아가는 처지였으니까요. 우리는 각자 로또를 샀습니다. 5장의 로또 용지. 저는 제 용지를 받아 주머니에 넣었어요. 딱히 숫자를 확인하지도 않았습니다. 어차피 안 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판매점을 나서며 동욱이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정수야, 너 요즘 표정 밝아졌다? 무슨 좋은 일 있어?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사실 그날 아침 미국에 있는 딸아이한테서 전화를 받았거든요. 손주가 명문대에 합격했다는 소식이었어요. 제가 그동안 보낸 학비가 헛되지 않았다는 거죠. 아빠, 정말 감사해요. 덕분에 우리 아이가. 딸의 목소리에는 눈물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이 너무 자랑스러웠어요. 평생 이런 순간을 위해 산 것 같았죠. 하지만 저는 친구들한테 그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야. 그냥 날씨가 좋아서. 저는 자랑하는 걸 좋아하지 않았거든요. 친구들도 각자 사정이 있을 텐데 제가 좋은 소식을 늘어놓는 게 미안했어요. 우리는 다시 공원으로 돌아왔습니다. 1시간 더 바둑을 두고 해가 기울 무렵 헤어졌죠. 다음 주 목요일에 봐. 호성이가 손을 흔들며 말했습니다. 저는 집으로 향했어요. 혼자 사는 빌라 2층이었습니다. 계단을 올라가며 저는 주머니 속 로또 용지를 만졌어요. 이번 주도 안 되겠지. 그렇게 생각하며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저녁 8시쯤 됐을 거예요. 저는 간단히 저녁을 먹고 TV를 켰습니다. 뉴스가 나오고 있었죠. 평소엔 뉴스 보고 9시쯤 자는데 그날은 왠지 잠이 안 왔어요. 채널을 돌리다가 문득 생각났습니다. 아, 오늘 로또 추첨일이네. 사실 6년 동안 로또를 사면서도 추첨 방송을 본 적은 거의 없었어요. 어차피 안 될 거라고 생각했으니까요. 당첨 여부는 다음 주 목요일에 친구들 만나서 확인하면 됐고요. 하지만 그날은 이상하게 궁금했습니다. TV를 로또 방송 채널로 돌렸어요. 화면에는 추첨 기계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진행자가 밝은 목소리로 말했죠. 제1121회 로또 추첨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많은 분들이 행운을 기대하고 계실 텐데요. 저는 소파에 기대 앉아 멍하니 화면을 바라봤어요. 공들이 빙글빙글 돌았습니다. 첫 번째 공이 나왔어요. 5번입니다. 저는 주머니에서 로또 용지를 꺼냈습니다. 그냥 심심풀이로 확인해 볼까 했죠. 용지를 펼쳤어요. 첫 번째 숫자 5번. 오, 하나 맞네. 별 생각 없었습니다. 한두 개 맞는 건 흔한 일이었으니까요. 두 번째 공 12번. 제 용지를 봤어요. 두 번째 숫자 12번. 두 개나? 조금 신기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죠. 세 번째 공 19번입니다. 제 손이 살짝 떨렸어요. 용지의 세 번째 숫자 19번. 이게 뭐지? 네 번째 공 27번. 저는 용지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네 번째 숫자 27번. 가슴이 뛰기 시작했어요. 다섯 번째 공 33번입니다. 제 입이 벌어졌습니다. 용지의 다섯 번째 숫자 33번. 설마. 마지막 여섯 번째 공. 화면 속 공들이 천천히 돌았어요. 저는 숨을 참았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죠.
공 하나가 튀어나왔습니다. 마지막 번호는 41번입니다. 저는 용지를 떨어뜨릴 뻔했어요. 6번째 숫자 41번 모두 맞았습니다. 저는 용지를 다시 집어들었어요. 한 번 더 확인했습니다. 5, 12, 19, 27, 33, 41. TV 화면의 숫자들 5, 12, 19, 27, 33, 41. 똑같았습니다. 진행자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이번 주 1등 당첨자는 한 명입니다. 당첨금은 38억 원입니다. 38억. 저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온몸이 떨렸습니다. 64년을 살면서 이런 떨림은 처음이었죠. 이게 진짜인가? 저는 용지를 3번, 4번, 5번 확인했어요. 혹시 제가 잘못 본 건 아닐까 싶어서요. 하지만 아무리 봐도 맞았습니다. 38억. 상상도 할 수 없는 금액이었어요. 저는 평생 월급쟁이로 살았습니다. 퇴직금 받고 연금 받고 그렇게 겨우 살아왔죠. 38억 같은 돈은 제 인생에서 볼 일이 없는 금액이었어요. 그런데 그게 지금 제 손에 있었습니다. 저는 로또 용지를 조심스럽게 책상 서랍에 넣었어요. 가장 깊숙한 곳에 넣고 서랍을 잠갔습니다. 그리고 다시 소파에 앉았죠. 이제 어떻게 하지? 밤 11시가 넘었는데도 잠이 안 왔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친구들한테 말해야 하나? 말하면 어떻게 될까? 우리는 항상 농담처럼 말했죠. 1등 되면 나눠 쓰자고. 친구끼리 당연한 거라고. 하지만 그게 진짜가 되니까 갑자기 무서워졌어요. 38억. 이 돈이 우리 우정을 어떻게 바꿀까?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보였어요. 문득 아내 생각이 났습니다. 7년 전 아내는 암으로 세상을 떠났어요. 마지막 순간 아내가 제 손을 잡고 말했죠. 여보, 사람 조심해요. 돈 앞에서는 사람이 변해요. 그때는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하지만 지금은 알 것 같았습니다. 새벽 4시가 됐을 때 저는 결심했어요. 친구들이잖아. 40년이나 함께한. 말해야지. 숨길 이유가 없어.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친구들이 기뻐할 거라고, 축하해 줄 거라고. 그때까지는요. 다음 날은 금요일이었습니다. 저는 아침 일찍 일어났어요. 밤새 한숨도 못 잤지만 이상하게 피곤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슴이 두근거렸죠. 휴대폰을 꺼내 친구들 단체 채팅방에 메시지를 보냈어요. 오늘 저녁 7시 평소 가던 포장마차에서 보자. 내가 산다. 곧바로 답장들이 왔습니다. 호성우, 정수가 쏜다고? 무슨 일이야? 재역 좋지. 갈게. 동욱 이응 키읔. 기대되는데? 민재 형님, 7시에 뵐게요. 저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한숨을 쉬었어요. 오늘 말해야지. 친구들이 얼마나 좋아할까? 저는 그날 하루 종일 집안을 서성였습니다. 시간이 너무 안 갔어요. 친구들한테 빨리 말하고 싶었거든요. 오후 6시 30분. 저는 집을 나섰습니다. 포장마차까지는 걸어서 15분 거리였죠. 7시 정각에 도착했어요. 친구들은 이미 와 있었습니다. 4명 모두 자리에 앉아 저를 기다리고 있었죠. 야, 정수야. 오늘 무슨 바람이 불어서 내가 쏜다고 그래? 호성이가 웃으며 물었습니다. 저는 자리에 앉았어요. 그냥 너희들 보고 싶어서. 사실이었습니다. 저는 이 친구들이 정말 소중했어요. 40년이라는 시간. 그게 얼마나 긴 세월인가요? 소주가 나왔습니다. 우리는 잔을 부딪혔어요. 건배. 소주 한 병이 금방 비었습니다. 두 번째 병을 시켰죠.
재혁이가 안주를 집어먹으며 말했습니다. 근데 정수야, 진짜 무슨 일이야? 내가 먼저 술자리 만드는 거 처음인데. 저는 잔을 비우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너희들, 어제 로또 추천 봤어? 동욱이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 안 봤는데? 왜? 저는 숨을 깊게 들이쉬었습니다. 나 1등 됐어. 순간 테이블이 조용해졌습니다. 친구들이 저를 멍하니 바라봤어요. 뭐? 재혁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지금 장난하는 거지?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진짜야. 1등. 38억. 침묵이 흘렀습니다. 5초쯤 지났을까요? 재혁이가 갑자기 소리쳤어요. 아, 진짜야. 정말. 그의 목소리가 너무 커서 옆 테이블 사람들이 쳐다봤습니다. 동욱이가 저를 붙잡았어요. 정수야, 농담 아니지? 진짜 1등이야? 응. 어제 확인했어. 숫자 다 맞았어. 민재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38억이요? 정말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호성이 잠시 말이 없다가 물었습니다. 용지는? 용지 가지고 있어? 응. 집에 안전하게 보관하고 있어. 그 순간부터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재혁이가 제 어깨를 두들기며 말했습니다. 정수야, 축하한다. 진짜 축하해. 동욱도 웃으며 말했죠. 야, 이거 대박이다. 우리 정수가 1등을. 하지만 저는 느꼈습니다. 그들의 웃음이 조금 다르다는 걸. 호성이 갑자기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정수야, 근데 이거 조심해야 해. 주변에 절대 소문내지 마. 맞아. 당첨자 신상 유출되면 난리나. 동욱도 거들었습니다. 민재가 말했어요. 형님, 우리한테만 말씀하신 거죠? 다른 사람은 모르죠? 응. 너희들한테만 얘기했어. 호성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했어. 계속 비밀로 해. 우리만 알고 있자. 그때 민재가 갑자기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형님, 정말 축하드려요. 형님 같은 분이 당첨되셔서 하늘이 도우신 것 같아요. 저는 민재의 말에 감동했습니다. 고마워, 민재야. 재혁이도 말했어요. 정수야, 진심으로 축하한다. 너 같은 착한 놈이 당첨돼서 다행이야. 하지만 재혁의 눈빛이 흔들리고 있었어요. 저는 그걸 느꼈지만 모른 척 했습니다. 우리는 그날 밤 소주를 5병 비웠어요. 친구들은 계속 축하한다고 말했습니다. 웃고 떠들었죠. 하지만 저는 알았어요. 무언가가 달라졌다는 걸. 공기가 미묘하게 변했다는 걸. 밤 11시쯤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나 먼저 갈게. 내일 또 봐. 친구들이 배웅해줬어요. 정수야, 조심해서 가. 용지 잘 보관하고. 내일 전화할게. 저는 손을 흔들며 포장마차를 나섰습니다. 집으로 걸어가는 길. 저는 왠지 모를 불안함을 느꼈어요. 괜찮겠지. 40년 친구들인데. 저는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편이 무거웠습니다. 주말이 지나고 월요일 아침이 됐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일어나 산책을 나갔어요. 공원을 한 바퀴 돌고 집에 돌아왔죠. 오전 10시쯤이었을 거예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재혁이었어요. 여보세요? 정수야, 나 재혁이야. 응, 무슨 일이야? 저기, 시간 돼? 잠깐 만날 수 있을까? 재혁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어요. 뭔가 절박한 느낌이었죠. 지금? 응. 급한 일이 좀 있어서 30분 후에 공원에서 볼 수 있을까?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알았어. 30분 후에 보자. 전화를 끊고 저는 옷을 갈아입었어요. 무슨 일이지? 공원에 도착했을 때
재혁은 벌써 와 있었습니다. 벤치에 앉아 담배를 피우고 있었죠. 재혁은 평소에 담배를 안 피우는 사람이었는데 그날은 피우고 있었어요. 재혁아. 재혁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얼굴이 평소와 달랐어요.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었고 얼굴이 부어 있었습니다. 정수야, 와줘서 고마워. 저는 옆에 앉았어요. 무슨 일이야? 얼굴이 왜 그래? 재혁이 담배를 끄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정수야, 너도 알다시피나 지금 상황이 진짜 안 좋아. 응, 알아. 채권자들이 미쳤어. 이번 주 금요일까지 5천만 원 못 갚으면 집 경매 들어간대. 저는 놀랐어요. 5천? 지난번에 3천이라고 하지 않았어? 이자가 붙어서 5천이 됐어. 재혁이 고개를 떨궜습니다. 마누라가 매일 울어. 애들도 힘들어해. 나도 미치겠어. 재혁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40년 친구가 이렇게 고통받고 있다니. 재혁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정수야, 부탁이야. 저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재혁이 무슨 말을 할지. 5천만 원만 빌려줄 수 있을까? 아니, 3천만 원만이라도. 재혁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제발, 너 당첨됐잖아. 38억이잖아. 3천만 원은 너한테 큰 돈도 아니잖아. 저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시작됐구나. 하지만 저는 재혁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40년 친구였으니까요. 알았어. 수령하면 줄게. 진짜? 정말? 재혁의 얼굴이 환해졌어요. 고맙다, 정수야. 진짜 고맙다. 재혁이 제 손을 붙잡았습니다. 은혜 평생 잊지 않을게. 진짜로. 저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어요. 친구인데 뭘. 걱정하지 마. 재혁은 그날 정말 제 시도주계속 편집 기뻐하며 돌아갔습니다. 저는 벤치에 혼자 남았어요. 3천만 원. 괜찮아. 친구니까. 그렇게 스스로를 설득했죠. 하지만 가슴 한쪽이 무거웠습니다. 그날 오후였어요. 이번엔 민재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형님, 저 민재예요. 혹시 지금 시간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제가 형님 댁으로 가도 될까요? 상의 드릴 게 있어서요. 저는 알았어요. 또 돈 얘기구나. 그래 와. 1시간 후 민재가 왔습니다. 현관문을 열었을 때 민재는 평소처럼 밝게 웃고 있었어요. 형님, 안녕하세요. 들어와. 민재가 거실에 앉았습니다. 저는 차를 내왔죠. 민재는 차를 한 모금 마시고 말을 꺼냈어요. 형님, 사실 오늘 온 건 부탁이 있어서요. 무슨 부탁? 민재가 잠시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제 아들이요. 프랜차이즈 사업을 시작하려고 해요. 그래? 네. 치킨집인데 괜찮은 자리를 알아봤대요. 근데 자금이 좀 부족해서요. 저는 이미 예상했던 말이었어요. 얼마나 필요한데? 민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1억이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1억? 네. 많이 큰 돈이죠. 근데 형님은 38억 당첨되셨잖아요. 1억 정도는. 민재가 말을 흐렸습니다. 저는 당황했어요. 재혁은 3천이었는데 민재는 1억이라니. 민재야, 1억은 너무 큰 돈 아니야? 민재의 표정이 조금 굳었습니다. 형님, 친구 사이에 크고 작은 게 어디 있어요? 민재의 목소리 톤이 달라졌어요. 형님은 38억이잖아요. 1억은 겨우 38분의 1이에요. 우리가 40년 친구인데 이 정도는 당연한 거 아닌가요? 당연하다는 말. 그 말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민재야, 형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지난번에 형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친구들이랑 나눠 쓴다고. 그 말 기억하세요? 저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었어요. 하지만 민재는 계속했습니다. 친구들 다 기대하고 있어요. 형님이 좋은 일 있으면 우리도 함께 나눌 거라고. 안 그래요? 저는 말문이 막혔어요. 생각해볼게. 민재가 일어섰습니다. 형님, 빨리 결정해 주세요. 아들 사업 일정이 촉박해서요. 민재는 돌아갔어요. 저는 혼자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머리가 복잡했어요. 이게 뭐지? 친구들이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닌가? 그날 저녁 8시쯤이었을 거예요. 또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엔 동욱이었어요. 정수야, 나야. 지금 집이야? 응. 나갈게. 10분 후에 봐. 동욱은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또 돈 얘기겠지. 10분 후 동욱이 왔습니다. 동욱은 들어오자마자 거실에 앉았어요. 평소처럼 웃고 있었지만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정수야, 솔직하게 물어볼게. 뭘? 너 언제 수령할 거야? 저는 깜짝 놀랐어요. 왜 그걸 물어? 친구들이 다 기다리고 있어. 재혁이도 그렇고, 민재도 그렇고, 다들 내가 수령하기를 기다리면서 계획 세우고 있다고. 저는 화가 났습니다. 동욱아, 그건 내 돈이야. 동욱이 웃었어요. 하지만 차가운 웃음이었죠. 친구 돈이 내 돈이지, 뭐. 그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우리 40년 친구 아니야? 너 혼자 38억 다 쓸 거야? 동욱의 목소리가 점점 날카로워졌습니다. 정수야, 솔직히 말해. 내가 로또 당첨된 게 너 혼자 잘나서야? 우리가 6년 동안 같이 로또 샀잖아. 그게 인연이고 우정이야. 당연히 나눠야지. 저는 동욱을 바라봤어요. 이 사람이 제가 아는 동욱이 맞나 싶었습니다. 빨리 수령해. 그리고 우리한테 나눠줘. 그게 친구로서 당연한 도리야. 동욱은 그렇게 말하고 나갔습니다. 저는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이게 친구들이 맞나?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겨우 한두 시간 잔 것 같았어요. 거울을 보니 눈 밑에 다크서클이 생겼더군요. 아침을 먹고 있는데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었더니 호성이었어요. 정수야, 아침 먹었어? 응, 먹고 있었어. 무슨 일이야? 들어가도 돼? 저는 호성을 들였습니다. 호성은 거실에 앉아 제 얼굴을 유심히 봤어요. 너 안색 안 좋은데? 무슨 일 있어? 아니야, 그냥 잠을 못 자서. 호성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수야, 내가 온 건 다른 게 아니라 친구로서 충고하려고. 충고? 호성이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재혁이, 민재, 동욱이 다 너한테 연락했지? 저는 놀랐습니다. 어떻게 알았어? 다들 나한테 말하더라고. 정수한테 돈 빌려달라고 했다고. 호성이 한숨을 쉬었어요. 정수야, 솔직히 말할게. 친구들 입장도 이해해줘. 다들 사정이 어려워. 그건 나도 알아. 그럼 빨리 수령해서 친구들 도와줘. 그게 친구로서 해야 할 일 아니겠어? 저는 호성을 바라봤어요. 호성아, 너도 그렇게 생각해? 당연하지. 우린 40년 친구야. 내가 잘 되면 우리도 잘 되는 거고, 우리가 힘들면 내가 도와줘야지. 호성이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빨리 수령해. 친구들이 다 기다리고 있어. 호성은 그렇게 말하고 갔어요. 저는 현관문을 닫고 벽에 기댔습니다. 이게 우정인가? 저는 더 이상 확신할 수 없었어요. 그날 오후 3시쯤이었습니다. 저는 마트에 장을 보러 갔어요. 집에 먹을 게 떨어져서요.
마트에서 장을 보고 나오는데 누군가 저를 부르더군요. 정수 씨. 돌아보니 동네 아는 분이었어요. 김 여사라고 같은 빌라에 사는 분이죠. 안녕하세요. 김 여사가 다가와 속삭였습니다. 정수 씨, 혹시 로또 당첨되셨어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네, 그게 무슨, 아니, 소문이 돌던데요. 정수 씨가 로또 1등 당첨됐다고 38억이라던데요?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누가 그런 말을, 동네에서 다들 얘기하던데요. 정수 씨 친구분들이 얘기하더래요.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친구들이 소문을 퍼뜨렸다는 겁니까? 김 여사가 계속 말했어요. 축하드려요. 근데 조심하세요. 요즘 세상이 무서워서 당첨자들 노리는 사람 많다던데. 저는 대충 인사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친구들이 왜 소문을 퍼뜨린 거지? 집에 도착해서 현관문을 열려는데 뭔가 이상했어요. 문 손잡이 주변에 긁힌 자국이 있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어요. 집안이 어수선했습니다. 거실 서랍이 열려 있었고 책상 위 물건들이 흐트러져 있었어요. 누군가 들어온 겁니다. 저는 급하게 집안을 확인했어요. 침실, 화장실, 부엌. 다행히 아무것도 없어진 건 없었습니다. 저는 서랍으로 달려갔어요. 로또 용지를 넣어둔 서랍. 서랍을 열었습니다. 용지는 그대로 있었어요. 하지만 서랍 안이 뒤죽박죽이었습니다. 누군가 뒤진 흔적이 역력했죠. 저는 주저앉았습니다. 누가, 왜? 그날 밤 11시였어요. 저는 잠을 자려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하지만 잠이 올 리 없었죠. 문득 밖에서 인기척이 들렸어요. 저는 조용히 일어나 창문으로 다가갔습니다. 커튼 사이로 밖을 내다봤죠. 누군가 제 집 대문 앞에 서 있었어요. 어둠 속이라 얼굴은 안 보였지만 분명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대문 손잡이를 만지작거리고 있었어요. 저는 현관으로 뛰어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소리쳤어요. 누구야? 그 사람이 깜짝 놀라 뒤돌아섰습니다. 가로등 불빛에 그 사람의 얼굴이 보였어요. 동욱이었습니다. 동욱아? 내가 왜 여기? 동욱이 당황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아, 정수야. 나 그냥 지나가다가 밤 11시에 동욱이 말을 더듬었습니다. 그게 산책하다가 저는 동욱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동욱아, 솔직하게 말해. 뭐 하려고 온 거야? 동욱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동욱은 그렇게 말하고 황급히 사라졌어요. 저는 현관문을 닫고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온몸이 떨렸어요. 동욱이 용지를 훔치려고 온 거야? 저는 더 이상 친구들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수요일 아침이었어요. 저는 로또 용지를 더 안전한 곳으로 옮기기로 했습니다. 서랍은 위험했어요. 누군가 또 침입할지 모르니까요. 저는 용지를 작은 봉투에 넣고 그걸 책 사이에 끼웠습니다. 그리고 책장 깊숙한 곳에 넣어뒀죠. 이 정도면 안전하겠지. 오전 10시쯤이었습니다. 현관 초인종이 울렸어요. 또 누구지? 문을 열었더니 재혁, 민재, 호성이 함께 서 있었습니다. 정수야, 우리 얘기 좀 하자. 호성이 말했어요. 저는 불안했지만 문을 열어줬습니다. 세 명이 거실로 들어왔어요. 모두 소파에 앉았습니다. 저는 그들을 바라봤어요. 평소엔 편안했던 친구들인데 지금은 뭔가 달라 보였습니다. 호성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정수야, 우리 솔직하게 얘기하자. 무슨 얘기? 너 언제 수령할 거야?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민재가 말했습니다. 형님, 우리 다 힘들어요.
형님도 알잖아요. 빨리 수령해서 우리 좀 도와주세요. 재혁도 거들었어요. 정수야, 나 금요일까지 돈 못 갚으면 집 넘어가. 제발 좀 도와줘. 저는 입을 열었습니다. 재혁아, 너한테 3천 주기로 했잖아. 수령하면 줄게. 3천으로는 부족해. 5천 필요해. 5천? 그래. 이자 때문에 늘어났어.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민재가 말했습니다. 저는 1억이요. 형님, 약속하셨잖아요. 저는 민재를 바라봤어요. 민재야, 나 약속한 적 없어. 뭐라고요? 민재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형님, 그날 형님이 분명히 나눠준다고 하셨어요. 나 그런 말 한 적 없어. 호성이 끼어들었어요. 정수야, 그만해. 친구들이 이렇게 어려운데 도와줘야지. 나도 돕고 싶어. 근데 너희들이 요구하는 금액이 너무 커. 재혁이 테이블을 탁 쳤습니다. 38억인데 뭐가 커? 우리가 합해봤자 얼마야? 저는 깜짝 놀랐어요. 재혁이 이렇게 화를 낸 건 처음이었거든요. 호성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정수야, 솔직히 말할게. 로또 용지 어디 있어? 저는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왜 그걸 물어? 내가 수령 귀찮아하잖아. 우리가 대신 해줄게. 뭐? 호성이 저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용지 우리한테 맡겨. 우리가 대신 수령해서 나눠줄게.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호성아,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정수야, 너 혼자 38억 다 가지려고? 민재가 말했습니다. 형님, 우린 40년 친구예요. 친구끼리 당연히 나눠야죠. 재혁도 말했어요. 정수야, 빨리 용지 내놔. 우리가 수령해 줄게. 저는 소파에서 일어났습니다. 너희들 지금 제정신이야? 호성이 일어섰어요. 정수야, 우리가 잘못 생각한 거야? 당연하지. 이건 내 돈이야. 내 돈? 우리가 6년 동안 같이 산 로또야. 호성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우리도 권리가 있어.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민재가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형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같이 산 로또잖아요. 당연히 나눠야죠. 재혁도 일어났어요. 정수야, 우리 40년 친구였잖아. 이러지 마. 저는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이 사람들이 정말 제 친구들인가? 나가줘. 저는 조용히 말했어요. 뭐? 나가달라고. 다들. 호성이 화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정수야, 후회할 거야. 3명은 나갔어요.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주저앉았어요.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그날 오후 동욱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정수야, 나야. 뭐? 아까 친구들 만났지? 그래서? 정수야, 친구들 실망했어. 내가 너무 이기적으로 구는 것 같다고. 저는 화가 났습니다. 동욱아, 내가 이기적이야? 그래. 38억 혼자 다 가지려고 하잖아. 이건 내가 당첨된 거야. 우리가 같이 산 로또야. 동욱의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정수야, 빨리 결정해. 안 그러면 뭐? 동욱이 웃었어요. 섬뜩한 웃음이었죠. 모르겠어? 우리가 방법이 있지.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내려놓았어요. 방법이 있다고? 무슨 방법? 그날 밤 9시쯤이었습니다. 현관에서 이상한 소리가 났어요. 저는 조용히 현관으로 갔습니다. 문틈 아래로 뭔가 밀려 들어오고 있었어요. 종이였습니다. 저는 그 종이를 집어들었어요. 거기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로또 용지 조심하세요. 도난당하면 끝입니다.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이건 협박이었습니다. 저는 급하게 책장으로 가서 용지를 확인했어요. 다행히 그대로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어요. 친구들이 용지를 노리고 있다는 걸. 목요일이 됐습니다. 평소 같으면 친구들과 만나는 날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나가지 않았습니다. 집에 혼자 있으며 생각했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친구들은 계속 압박했습니다. 전화도 오고 문자도 왔어요. 정수야, 오늘 공원 나와. 형님, 오늘 꼭 만나야 해요. 정수야, 피하지 마. 저는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오후 3시쯤이었을까요?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지 않았어요. 정수야, 있는 거 알아. 문 열어. 호성의 목소리였습니다. 정수 형님, 저 민재예요. 문 열어주세요. 저는 숨을 죽이고 있었어요. 정수야, 이러지 마. 우리 얘기 좀 하자고. 재혁의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1시간 동안 그들은 문 앞에 있었어요. 결국 그들은 떠났습니다. 저는 창문으로 내다봤어요. 4명 모두 화난 표정으로 걸어가고 있었죠.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돼. 끝을 내야 해. 저는 휴대폰을 꺼내 단체 문자를 보냈어요. 내일 금요일 저녁 7시 공원 벤치에서 보자. 마지막이다. 곧 답장들이 왔습니다. 알았어. 형님, 꼭 나오세요. 기다릴게. 그날 밤 저는 계획을 세웠어요. 복사기를 샀습니다. 편의점에서요. 집에 돌아와서 로또 용지를 복사했어요. 진짜처럼 보이게 여러 번 복사했습니다. 그리고 진짜 용지는 따로 봉투에 넣어서 안전한 곳에 숨겼죠. 내일, 끝을 내자. 금요일이 왔습니다. 저는 오후 내내 침착하게 준비했어요. 복사한 용지를 가방에 넣었습니다. 라이터도 챙겼죠. 저녁 6시 50분. 저는 집을 나섰어요. 공원까지 걸어가는 10분 동안 제 인생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40년 우정. 그게 이렇게 끝날 줄은 몰랐어요. 공원에 도착했을 때 친구들은 이미 와 있었습니다. 4명 모두 벤치에 앉아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저는 천천히 그들에게 다가갔습니다. 왔네. 호성이 말했어요. 저는 그들 앞에 섰습니다. 안 찍으래? 재혁이 말했지만 저는 서 있었어요. 가방에서 용지를 꺼냈습니다. 복사한 용지였죠. 이게 뭐야? 동욱이 물었어요. 로또 용지야. 친구들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드디어 가져왔구나. 호성이 말했어요. 저는 용지를 그들에게 보여줬습니다. 38억짜리 용지야. 재혁이 일어섰어요. 정수야, 이제 수령하는 거지?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뭐? 저는 라이터를 꺼냈어요. 야, 뭐 하는 거야? 민재가 소리쳤습니다. 저는 조용히 말했어요. 너희들한테 묻고 싶어? 우리 40년 우정이 뭐였는지. 무슨 소리야? 호성이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저는 한 명 한 명을 바라봤어요. 재혁아, 넌 내 돈으로 빚만 갚을 생각했지? 정수야. 동욱아, 넌 내 집에 침입해서 용지 훔치려 했지? 동욱이 얼굴을 붉혔어요. 민재야, 넌 1억을 당연하다고 했지? 민재가 말을 더듬었습니다. 형님, 그건. 호성아, 넌 용지를 빼앗으려 했지? 호성이 화난 표정으로 말했어요. 정수야, 그게 잘못된 거야? 우린 친구잖아. 저는 웃었어요. 쓸쓸한 웃음이었죠. 친구? 돈 때문에 나한테 이런 짓 하는 게 친구야? 우린 40년이야. 40년. 재혁이 소리쳤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나눠야 한다고? 저는 라이터에 불을 붙였어 제시도 계속 편지며. 안 돼. 4명이 동시에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어요. 로또 용지에 불을 붙였습니다. 아, 정수야. 호성이 달려들었지만 늦었어요.
용지가 타기 시작했습니다. 주황색 불꽃이 용지를 삼켰죠. 38억이 제가 되어갔습니다. 미쳤어. 완전히 미쳤어. 동욱이 소리쳤어요. 재혁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정수야. 왜 그랬어? 눈물이 그의 뺨을 타고 흘렀어요. 민재는 넋을 잃은 채 서 있었습니다. 형님, 진짜로 태워버린 거예요? 호성은 분노에 찬 눈으로 저를 노려봤어요. 한정수, 너 정말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저는 제가 된 용지를 바닥에 떨어뜨렸어요. 바람이 불어 제가 흩날렸습니다. 38억이 바람에 날아갔죠. 저는 친구들을 한 명씩 바라봤습니다. 너희들한테 묻고 싶어? 언제부터 우리 우정이 돈으로 계산되는 거였어?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어요. 40년 동안 친구였잖아. 근데 38억 앞에서 너희는 내 친구가 아니었어. 재혁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정수야, 미안해. 나 진짜 힘들었어. 재혁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집도 넘어가고 마누라는 울고 나 정말 미칠 것 같았어. 그래서 내 돈에 기댄 거야. 민재도 무릎을 꿇었어요. 형님, 저도 미안해요. 제가 욕심이 과했어요. 눈물이 민재의 눈에서 흘러나왔습니다. 아들 사업 생각하니까 1억이 크게 안 느껴졌어요. 형님 돈이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동욱은 말이 없었어요.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었죠. 호성만 여전히 화난 표정이었습니다. 한정수, 내가 잘못한 거야. 친구들이 힘들 때 도와줘야지. 저는 호성을 바라봤어요. 호성아, 너는 끝까지 모르겠구나. 뭘? 우정은 주고받는 게 아니야.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진짜 친구라면 내가 힘들 때를 생각했어야지. 내가 당첨돼서 기쁠 때 너희는 내 돈만 생각했어. 호성이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저는 가방을 집어들었어요. 오늘부로 우린 남이야. 정수야. 재혁이 저를 붙잡으려 했지만 저는 뿌리쳤어요. 손 떼. 저는 그들을 뒤로하고 걸었습니다. 뒤에서 재혁의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민재가 뭐라고 외치는 소리도 들렸죠. 하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공원을 벗어나 집으로 향했어요. 40년 우정이 끝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문을 닫았어요. 저는 소파에 앉아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가슴이 텅 빈 것 같았어요. 하지만 동시에 후련했습니다. 이제 끝났어. 저는 책장으로 갔어요. 책 사이에 숨겨둔 봉투를 꺼냈습니다. 진짜 로또 용지가 들어 있었죠. 38억. 여전히 제 손에 있었어요. 저는 용지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돈이 나한테 뭘 가르쳐 준 걸까? 주말이 지나고 월요일이 됐습니다. 저는 로또 용지를 들고 복권 본사로 갔어요. 수령 절차를 밟았습니다. 담당자가 물었어요. 축하드립니다. 38억이십니다. 세금 떼고 실수령액은 27억 정도 되실 겁니다. 27억. 상상할 수 없는 금액이었지만 저는 이상하게 무덤덤했어요. 감사합니다. 수령을 마치고 나왔습니다. 통장에 돈이 들어왔다는 문자가 왔어요. 저는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고 걸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문득 재혁이 생각났어요. 금요일, 그 사람이 울던 모습, 민재의 무릎 꿇던 모습도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어요. 제가 한 일이 옳다는 걸. 집에 도착해서 저는 짐을 싸기 시작했어요. 대전을 떠나기로 했습니다. 친구들이 있는 이 동네에서 더 이상 살 수 없었거든요. 속초로 가기로 했어요. 바다가 보이는 작은 집을 알아봤죠. 일주일 후면 이사할 수 있었습니다.
짐을 싸다가 오래된 앨범을 발견했어요. 펼쳐보니 친구들과 찍은 사진이 나왔습니다. 20년 전 사진. 모두 젊었죠. 웃고 있었어요. 그때는 순수했습니다. 돈이 우리 사이에 끼어들지 않았죠. 저는 사진을 오래 바라봤어요. 그리고 앨범을 닫았습니다. 이제 추억일 뿐이야. 화요일 오후였어요.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또 친구들인가 싶어서 나가지 않으려 했는데 문 밖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정수 씨, 택배요. 택배 기사였습니다. 문을 열고 택배를 받았어요. 받는 사람 이름은 제 딸이었습니다. 미국에서 뭘 보낸 거지? 상자를 열었어요. 안에는 손편지와 작은 액자가 들어 있었습니다. 편지를 읽었어요. 아빠, 그동안 정말 감사했어요. 아빠가 보내주신 학비 덕분에 우리 아이가 좋은 대학에 갈 수 있었어요. 아빠는 평생 저희를 위해 희생하셨죠. 이제는 아빠가 행복하게 사세요. 사랑해요, 아빠. 액자에는 손주 사진이 들어 있었어요. 졸업 가운을 입은 모습이었죠.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이런 거였구나. 진짜 행복은 돈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관계. 그게 진짜였어요. 그날 저녁 저는 딸에게 전화했습니다. 여보세요? 딸아, 나 아빠야. 아빠, 택배 받으셨어요? 응, 받았어. 고맙다. 아빠, 괜찮으세요? 목소리가 좀. 괜찮아. 너무 괜찮아. 저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말했어요. 딸아, 아빠가 좋은 곳으로 이사 가게 됐어. 진짜요? 어디로요? 속초. 바다 보이는 곳. 와, 좋겠다. 아빠 산책하기 좋으시겠어요. 그래. 그리고 딸아. 네. 손주 대학 등록금 걱정하지 마. 아빠가 다 해결했어. 아빠. 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아빠 어떡해. 돈이. 괜찮아. 아빠한테 생겼어. 자세한 건 나중에 얘기할게. 아빠 감사해요. 정말. 저는 미소를 지었어요. 딸아, 하나만 기억해. 네. 사람은 조심해서 사귀어야 해. 40년도 믿을 수 없더라. 아빠, 무슨 일 있으셨어요? 아니야. 그냥 아빠가 배운 거야. 전화를 끊고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달이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금요일이 왔어요. 이사 가는 날이었죠. 이사짐을 다 쌌습니다. 아침 10시에 이사차가 왔어요. 짐을 다 실었어요. 빌라를 나서며 마지막으로 뒤돌아봤습니다. 7년 동안 살았던 집, 아내와의 추억도 있고 친구들과의 추억도 있었던 곳. 이제 떠나는 겁니다. 아저씨, 출발할까요? 이사 기사님이 물었어요. 네, 출발하죠. 차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동네를 벗어나며 공원이 보였어요. 친구들과 바둑 두던 벤치, 비어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돌렸어요. 더 이상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속초로 가는 길은 3시간이 걸렸어요. 차창 밖으로 풍경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도시가 점점 작아지고 산이 보이기 시작했죠. 오후 1시쯤 속초에 도착했습니다. 제 새 집은 바다에서 5분 거리였어요. 작은 단독주택이었습니다. 짐을 다 풀고 저는 산책을 나갔어요. 바다로 향했죠. 파도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모래사장에 서서 바다를 바라봤어요. 넓고 푸른 바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이제 새 삶이야. 해가 저물기 시작했어요. 노을이 바다를 붉게 물들였습니다. 저는 벤치에 앉아 노을을 바라봤어요. 문득 지난 일들이 떠올랐습니다. 로또 당첨, 친구들의 변화, 용지를 태웠던 그날. 모든 게 꿈 같았어요. 하지만 꿈이 아니었죠. 제 통장에는 27억이 있었고
저는 새로운 곳에서 새 삶을 시작하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생각했습니다. 38억. 그 돈이 내게 뭘 가르쳐 줬을까? 돈은 사람을 드러낸다는 것. 40년 우정도 돈 앞에서는 무너질 수 있다는 것. 하지만 동시에 진짜 소중한 건 돈이 아니라는 것도 배웠어요. 제 딸과 손주, 그들의 사랑. 그게 진짜 행복이었습니다. 해가 완전히 졌어요. 별이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벤치에서 일어나 집으로 돌아갔어요. 새 집의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아직 정리가 덜 된 집. 하지만 따뜻했어요. 저는 부엌으로 가서 차를 끓였습니다. 뜨거운 차를 홀짝이며 창밖을 바라봤죠. 어둠 속에서 바다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괜찮아. 이제 괜찮아.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속초에서의 새 삶에 적응하고 있었어요. 매일 아침 바다를 산책했습니다. 동네 사람들과도 인사를 나눴죠. 누구도 제가 로또에 당첨됐다는 걸 몰랐어요. 저는 그냥 평범한 노인이었습니다. 그게 좋았어요. 어느 토요일 오후였어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죠. 받지 않으려다가 받았어요. 여보세요? 형님, 저 민재예요. 민재의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잠시 말을 잃었어요. 형님, 거기 계시죠? 어떻게 내 번호를? 형님 딸분한테 물어봤어요. 미안해요. 민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무슨 일이야? 형님, 저 진심으로 사과드리려고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날, 제가 너무 욕심이 과했어요. 형님 힘들게 한 거 정말 죄송해요. 민재가 울먹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다른 친구들도 다 후회하고 있어요. 재혁이는 술만 마시고 동욱이는 우울증 걸렸대요. 저는 듣고만 있었어요. 호성이만 여전히 형님 욕하고 있어요.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민재야. 네, 형님. 나한테 사과할 필요 없어. 나도 너희들한테 미안해. 형님, 우리 그냥 여기서 끝내자. 좋은 추억으로만 남기고. 민재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어요. 알겠어요, 형님. 형님, 행복하세요. 너도.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가슴이 아팠지만 이게 맞다는 걸 알았습니다. 저녁 무렵이었어요. 저는 다시 바닷가로 나갔습니다. 석양이 지고 있었죠. 파도가 밀려왔다 밀려갔어요. 저는 그 광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인생도 저 파도 같은 거겠죠. 밀려왔다 밀려가고,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고, 하지만 결국 흘러가는 거죠. 저는 주머니에서 작은 종이를 꺼냈어요. 예전에 적어뒀던 메모였습니다. 아내가 마지막으로 한 말. 여보, 사람 조심해요. 돈 앞에서는 사람이 변해요. 이제야 그 말의 의미를 알았습니다. 저는 그 종이를 바다에 날려보냈어요. 바람에 날려 종이가 파도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여보, 이제 알았어요. 당신 말이 맞았어요. 저는 집으로 돌아왔어요. 저녁을 먹고 TV를 켰습니다. 뉴스가 나오고 있었죠. 로또 당첨자에 관한 뉴스였어요. 최근 로또 1등 당첨자 중 30%가 5년 내에 파산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저는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전문가들은 갑작스런 부로 인한 인간관계 변화가 주요 원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저는 TV를 껐습니다. 나는 다를 거야. 저는 계획이 있었어요. 27억 중 20억은 딸과 손주를 위해 따로 빼뒀습니다. 교육비, 결혼 자금, 집장만 자금. 그들이 평생 걱정 없이 살 수 있도록요. 5억은 제가 쓸 돈이었어요.
속초에서 조용히 여생을 보내기에 충분한 금액이었죠. 나머지 2억은 기부하기로 했습니다. 아동복지단체예요. 어려운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요. 저는 이게 맞다고 생각했어요. 돈은 혼자 쓰는 게 아니라 나누는 거라고요. 하지만 진짜 소중한 사람들과요.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악몽도 없었고 불안함도 없었어요. 그냥 평온했습니다. 3개월이 지났어요. 저는 속초에서 완전히 정착했습니다. 매일 아침 산책하고 오후엔 독서를 하고 저녁엔 바다를 바라봤어요. 간단하지만 행복한 일상이었죠. 동네에서 친구도 생겼어요. 같은 나이대의 할아버지였는데 이름은 박 씨였습니다. 박 씨는 제가 어디서 왔는지 무슨 일을 했는지 묻지 않았어요. 그냥 함께 산책하고 바둑 두고 차 마셨습니다. 그게 좋았어요. 어느 날 박 씨가 물었어요. 한 씨, 혹시 옛날 친구들 안 그리워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가끔은요. 연락하지 그래요? 아니요. 이제 그만 놓으려고요. 박 씨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것도 방법이죠. 어떤 관계는 끝을 내는 게 나을 때가 있으니까요. 저는 박 씨의 말에 공감했어요. 박 씨는 옛날 친구들 많아요? 한 명 있죠. 진짜 친구. 진짜 친구요? 네. 50년 친구인데 한 번도 제 돈 밝힌 적 없어요. 제가 힘들 때 그냥 옆에 있어줬죠. 박 씨가 미소를 지었어요. 진짜 친구는 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한 명이면 충분하죠. 저는 그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그래, 한 명이면 충분해. 겨울이 왔어요. 속초에 눈이 내렸습니다. 저는 눈 내리는 바닷가를 걸었어요. 하얀 눈이 모래사장을 덮고 있었죠. 발자국을 남기며 걸었습니다. 뒤돌아보니 제 발자국만 남아 있었어요. 혼자였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저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어요. 딸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딸아, 아빠 잘 지내고 있어. 속초는 정말 좋은 곳이야. 눈도 예쁘고. 언제 시간 되면 손주 데리고 놀러와. 곧 답장이 왔어요. 아빠, 다음 달에 갈게요. 우리 아이가 할아버지 보고 싶대요.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이게 행복이지.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저는 문득 생각했어요. 만약 로또에 당첨되지 않았다면 아마 저는 여전히 대전에서 살고 있을 거예요. 친구들과 목요일마다 만나고 바둑 두고 로또 사고 평범한 노년을 보내고 있었겠죠. 하지만 당첨됐고 모든 게 바뀌었어요. 친구들을 잃었지만 진실을 얻었습니다. 돈을 얻었지만 교훈도 얻었죠. 어떤 게 나았을까요? 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요. 저는 이제 더 현명해졌다는 것. 사람을 보는 눈이 생겼다는 것. 그리고 진짜 소중한 게 뭔지 안다는 것. 집에 도착했어요. 저는 벽난로에 불을 지폈습니다. 따뜻한 불길이 타올랐어요. 소파에 앉아 불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64년 인생. 긴 시간이었죠. 많은 일이 있었어요.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일도 하고, 아내도 잃고, 그리고 로또에 당첨되고, 친구들도 잃었죠. 하지만 저는 후회하지 않아요. 이 모든 게 제 인생이니까요. 그날 밤 저는 일기를 썼어요. 오랜만이었습니다. 오늘은 눈이 왔다. 속초에서의 첫눈이다. 예뻤다. 혼자 걸었지만 외롭지 않았다. 이제야 알 것 같다. 행복은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감사할 수 있느냐인 것 같다. 나는 지금 감사하다. 딸이 있고 손주가 있고 건강하고 바다가 보이는 집이 있고 이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일기를 덮고 저는 잠자리에 들었어요.
내일도 새로운 하루가 올 겁니다. 평범하지만 소중한 하루. 그걸로 충분했어요. 1년이 지났습니다. 2025년 4월. 저는 속초에서 1년을 보냈어요. 딸과 손주가 3번 다녀갔습니다. 함께 바닷가를 걸었고 맛있는 음식도 먹었죠. 손주가 저를 안으며 말했어요. 할아버지, 저 여기 너무 좋아요. 그 순간이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습니다. 박 씨와는 거의 매일 만났어요. 함께 산책하고 바둑 두고 인생 이야기를 나눴죠. 박 씨는 한 번도 제 과거를 캐묻지 않았어요. 그게 고마웠습니다. 어느 날 박 씨가 말했어요. 한 씨, 표정이 많이 밝아졌어요. 그래요? 네. 처음 왔을 때는 뭔가 무거워 보였는데 이제는 편안해 보여요. 저는 미소를 지었어요. 여기 와서 많이 배웠어요. 뭘 배웠는데요? 놓아주는 것. 박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제일 어려운 거죠. 어느 화창한 오후였어요. 저는 바닷가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햇살이 따뜻했어요. 파도 소리가 들렸고 갈매기가 날아다녔죠. 저는 눈을 감고 그 순간을 느꼈어요. 평화롭다. 문득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정수야. 나 재혁이야. 재혁의 목소리였어요. 1년 만이었습니다. 정수야, 거기 있지? 응. 재혁의 목소리가 많이 변해 있었어요. 늙고 지쳐 보였죠. 나 사과하려고 전화했어. 저는 침묵했어요. 그날, 내가 너무 욕심이 과했어. 친구인 내가 당첨됐으면 그냥 축하해줬어야 했는데, 재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 집 결국 넘어갔어. 지금은 작은 월세방에서 살아. 마누라는 나 떠났고, 저는 가슴이 아팠어요. 근데 말이야, 정수야. 집 잃고 나니까 깨달았어. 진짜 소중한 게 뭔지. 돈이 아니더라. 사람이더라. 내가. 40년 친구인 내가 소중한 거였어. 재혁이 울먹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미안해, 정수야. 진심으로 미안해. 너한테 상처 준 거 평생 후회할 거야. 저는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입을 열었어요. 재혁아. 응. 나도 미안해. 그날 용지 태운 거 너무 극단적이었던 것 같아. 아니야. 내가 맞았어. 우리가 잘못한 거야. 바람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천천히 말했어요. 재혁아, 우리 이제 그만 놓자. 그래. 좋은 추억으로만 기억하자. 40년이 헛되지 않게. 재혁이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정수야, 너 행복하게 살아. 진심이야. 너도.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바다를 바라봤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미운 건 아니었어요. 그냥 아쉬웠죠. 40년이라는 시간. 그게 이렇게 끝나다니. 하지만 저는 알았어요. 이게 최선이라는 걸. 어떤 관계는 끝을 내는 게 서로를 위한 거라는 걸. 해가 기울기 시작했어요. 저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저녁을 먹고 TV를 켰어요. 뉴스에서 로또 이야기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이번 주 로또 1등 당첨자는 3명입니다. 당첨금은 각각 12억 원입니다. 저는 화면을 보며 생각했어요. 저 사람들도 나처럼 힘든 일을 겪을까? 아마 그럴 거예요. 돈은 사람을 시험하니까요. 저는 TV를 끄고 책을 펼쳤습니다. 요즘 철학책을 읽고 있었어요. 한 구절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진정한 부는 많이 가진 것이 아니라 적게 필요로 하는 것이다. 저는 그 문장을 곱씹었어요. 맞는 말이야. 저는 지금 많이 가지고 있어요. 27억이나요.
하지만 실제로 필요한 건 얼마 안 됩니다. 밥 먹고, 잠자고, 산책하고, 딸, 손주 만나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해요. 그날 밤 저는 오래된 사진첩을 꺼냈어요. 아내와 찍은 사진들이 있었죠. 젊었을 때 사진, 신혼여행 사진, 딸 낳고 찍은 사진. 저는 한 장 한 장 넘기며 추억에 잠겼어요. 아내의 마지막 말이 떠올랐습니다. 여보, 사람 조심해요. 돈 앞에서는 사람이 변해요. 저는 사진 속 아내에게 말했어요. 당신 말이 맞았어요. 정말로요. 사진첩을 덮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달이 떠 있었어요. 밝고 둥근 달. 저는 그 달을 보며 생각했어요. 제 인생을요. 64년. 길다면 긴 시간이에요. 많은 걸 얻었고 많은 걸 잃었죠. 친구들도 그중 하나였어요. 하지만 후회는 없습니다. 모든 게 제 선택이었고 그 결과를 받아들였으니까요. 저는 이제 알아요. 돈은 사람을 시험한다는 것. 진짜 우정은 돈으로 증명되는 게 아니라는 것. 그리고 진정한 행복은 많이 가진 게 아니라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이라는 것. 저는 지금 행복해요. 비록 혼자지만요. 딸이 있고 손주가 있고 바다가 보이는 집이 있고 새로운 친구도 생겼어요.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38억이 제게 가르쳐 준 것. 그건 돈의 가치가 아니라 사람의 가치였어요. 누가 진짜고 누가 가짜인지,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중요하지 않은지 저는 이제 압니다. 그리고 그걸 아는 것만으로도 저는 부자예요. 2025년 9월 30일. 저는 속초에서 1년 6개월째 살고 있어요. 오늘은 제 65번째 생일이었습니다. 딸과 손주가 찾아왔어요. 아빠, 생일 축하해요. 딸이 케이크를 들고 왔습니다. 손주가 제 품에 안겼어요. 할아버지, 생일 축하해요. 저희가 선물 준비했어요. 작은 상자를 받았습니다. 열어보니 손목시계였어요. 할아버지가 시계 없으시잖아요. 이거 차고 다니세요. 손주가 제 손목에 시계를 채워줬어요.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고맙다, 우리 손주. 저녁에는 딸이 요리를 해줬어요. 함께 식사를 하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죠. 아빠, 여기 생활 어때요? 좋아. 정말 좋아. 외롭지 않으세요? 저는 미소를 지었어요. 전혀. 너희가 있잖아. 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아빠, 감사해요. 그동안 우리 위해서 너무 많이 희생하셨어요. 무슨 소리야? 그게 아빠 역할이지. 아빠, 사실 엄마가 돌아가시기 전에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아빠를 잘 챙기라고. 아빠는 말은 없지만 외로움을 많이 타는 사람이라고. 저는 가슴이 뭉클했어요. 그리고 아빠가 사람들한테 쉽게 상처받는 사람이라고 하셨어요. 아내는 저를 너무 잘 알았던 거예요. 엄마가 맞았어. 저는 딸에게 말했습니다. 나 사실 1년 전에 친구들이랑 안 좋게 헤어졌어. 알아요. 알아? 민재 아저씨가 전화했었어요. 아빠 연락처 알려달라고. 저는 놀랐어요. 그래서 알려줬어? 네. 아빠 결정하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현명한 딸이었어요. 아빠 후회하세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전혀. 왜요? 그 일로 많은 걸 배웠거든. 사람을 보는 법도 배우고 진짜 중요한 게 뭔지도 깨달았고. 딸이 미소를 지었어요. 아빠가 행복하시면 저도 행복해요. 그날 밤 딸과 손주는 제 집에서 잤어요. 저는 오랜만에 가족과 함께 있는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이런 거였구나. 진짜 행복은. 다음 날 아침 딸과 손주를 배웅했어요. 아빠, 자주 올게요. 그래, 조심해서 가.
차가 떠나는 걸 보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혼자 남았지만 외롭지 않았어요. 저는 바닷가로 산책을 나갔습니다. 9월의 바다는 잔잔했어요. 파도가 부드럽게 밀려왔다 밀려갔죠. 저는 모래사장에 서서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문득 1년 6개월 전 생각이 났어요. 로또에 당첨됐을 때, 친구들한테 말했을 때, 그들이 변했을 때, 용지를 태웠을 때, 모든 게 선명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아프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흘렀고 저는 치유됐으니까요. 저는 주머니에서 작은 수첩을 꺼냈어요. 여기에 저는 가끔 생각을 적곤 했습니다. 펜을 꺼내 적었어요. 돈은 사람을 드러낸다. 하지만 그것 때문에 사람을 미워해선 안 된다. 그들도 약한 인간일 뿐이니까. 다만 거리를 둘 줄 알아야 한다. 그게 나를 지키는 방법이다. 진짜 친구는 내가 가진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인지를 보는 사람이다. 행복은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가 아니라 지금 가진 것에 감사할 줄 아느냐이다. 수첩을 덮고 저는 미소를 지었어요. 65세. 이제 노년의 시작이에요. 하지만 저는 두렵지 않아요. 제게는 딸이 있고 손주가 있고 평화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게는 지혜가 있으니까요. 38억으로 산 지혜. 비쌌지만 값진 거래였어요. 저는 바닷가를 따라 걸었습니다. 발자국이 모래에 찍혔다가 파도에 지워졌죠. 인생도 그런 거겠죠. 흔적을 남기지만 결국은 사라지는 거. 중요한 건 그 순간순간을 어떻게 사느냐. 저는 이제 잘 살고 있어요. 후회 없이, 감사하며, 평화롭게. 해가 중천에 떴어요. 따뜻한 햇살이 온몸을 감쌌습니다. 저는 눈을 감고 그 따뜻함을 느꼈어요. 이 순간이면 충분해. 집으로 돌아가는 길, 박 씨를 만났습니다. 한 씨, 산책 나왔어요? 네, 날씨가 좋아서요. 어제 생일이었다면서요? 축하해요. 고맙습니다. 박 씨가 물었어요. 딸분 다녀가셨죠? 네, 아침에 떠났어요. 좋겠다. 가족이 있다는 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감사한 일이에요. 박 씨와 함께 집까지 걸어왔어요. 헤어지며 박 씨가 말했습니다. 한 씨, 요즘 표정 정말 좋아 보여요. 뭔가 평화로워 보인다고 할까요? 그렇게 보여요? 네. 처음 왔을 때랑은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아요. 저는 미소를 지었어요. 여기 와서 많이 배웠거든요. 뭐요? 놓아주는 것, 그리고 감사하는 것. 박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인생의 비결이죠. 집에 들어와서 저는 소파에 앉았어요. 창밖으로 바다가 보였습니다. 끝없이 펼쳐진 푸른 바다. 저는 그 광경을 보며 생각했어요. 제 인생도 저 바다처럼 넓고 깊었다고요. 좋은 일도 있었고 나쁜 일도 있었어요. 사랑도 있었고 이별도 있었죠. 얻은 것도 있고 잃은 것도 있었어요. 하지만 모든 게 의미 있었습니다. 그 모든 경험이 지금의 저를 만들었으니까요. 저는 이제 압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건 돈이 아니라는 것, 명예도 권력도 아니라는 것. 진짜 중요한 건 사랑이고 관계고 감사해요.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 자신과의 평화. 저는 지금 평화로워요. 과거를 용서했고 현재를 받아들이고 미래를 기대하고 있어요. 이것만으로도 저는 부자입니다. 진짜 부자. 해가 저물기 시작했어요. 저는 베란다로 나가 노을을 바라봤습니다. 하늘이 붉게 물들었어요. 아름다웠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감사합니다. 누구한테 하는 말인지 모르겠어요. 하늘에 계신 아내한테일 수도 있고, 우주한테일 수도 있고, 아니면 제 자신한테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는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 이 삶에, 이 순간에, 이 모든 것에 별이 하나씩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저는 별을 세며 생각했습니다. 내일은 또 어떤 하루가 될까? 아마 오늘과 비슷하겠죠. 평범하고 조용하고 평화로운 하루. 그리고 그걸로 충분해요. 저는 안으로 들어와 불을 껐습니다. 침대에 누웠어요. 어둠 속에서 파도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어요.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잘 살았어, 한정수.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앞으로도 잘 살 거야. 그렇게 저는 잠에 들었습니다. 평온한 잠, 악몽 없는 잠, 내일을 기대하는 잠. 로또 1등, 38억. 그건 제게 많은 것을 가르쳐 줬어요. 돈의 무서움, 사람의 약함, 우정의 한계. 하지만 동시에 진짜 사랑의 소중함, 감사의 힘, 평화의 가치. 저는 친구를 잃었지만 지혜를 얻었어요. 돈을 얻었지만 교훈도 얻었죠. 어느 게 더 값진가요? 저는 후자라고 생각해요. 돈은 언젠가 사라지지만 지혜는 영원하니까요. 이 이야기를 듣는 여러분께 말하고 싶어요. 만약 여러분이 갑자기 큰 돈을 얻게 된다면 조심하세요. 그 돈은 사람들을 바꿀 거예요.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을요. 그리고 어쩌면 여러분 자신도요. 진짜 친구가 누군지 알게 될 거예요. 그건 고통스러울 수 있어요. 하지만 필요한 과정이에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돈보다 소중한 게 있다는 것. 사랑하는 사람들, 평화로운 마음, 감사하는 마음. 그게 진짜 부라는 것. 저 한정수는 이제 압니다. 65년을 살아오며 깨달았어요. 진정한 행복은 많이 가진 게 아니라 감사할 줄 아는 것. 진정한 부는 통장 잔고가 아니라 마음의 평화. 진정한 성공은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 이게 제 이야기예요. 로또 1등, 그날의 진실. 38억은 제게 모든 것을 가르쳐 줬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자유로워요. 돈에서도 사람들의 기대에서도 과거에서도 저는 오늘을 살아요. 감사하며 평화롭게 행복하게.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